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이 바둑에서 수읽기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수읽기 자체가 힘들고 귀찮고 해서 대충 넘어가다 보면 그 바둑은 그야말로 소금 빠진 음식이라 할 정도로 밍밍하겠죠. 조금 더 그 수읽기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바둑은 더욱더 맛있는 그 반찬을 나누듯이 상대와 즐거운 바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집중을 해서 오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본 포석 형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포석이 나와야 그동안에 여러분이 당해왔던 그런 수법에 대한 틀을 배우기 때문에요. 일단 젖바둑이든 맞바둑이든 우선은 이 배울 때는 자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일단 나와야 활용도가 있겠죠. 자, 이 기회의 변화라는 것은 뭐 정석 변화는 특별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형태만큼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진이라면 거의 백의 입장에서도 이 넓은 쪽을 차지해 가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래서 큰 모양 작전 가기에는 변수가 많으니까 내가 배워가는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수비형을 갖습니다. 백이 실리 작전을 하든 하여튼 이 틀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자, 일단 사선 날개에서 하나의 또 틀을 만들어 보고요. 자, 간명한 정석인 만큼 변화가 적기 때문에 초반에 틀을 짜는데 아주 유용한 포석입니다. 결국 지금 배워가는 모양이 바로 이 4선 4선의 3칸 이 형태입니다. 그 화전 바둑하면 이 3선 4선과 4선 4선 이 3칸의 이 두 가지 모양은 거의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 날일자 침투에 대한 응수로서 이 부처막음을 이용한 응수를 많이 보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젖바둑에서 조금 더 강한 상수들이 본다면은 바로 이렇게 갈라쳐서 쳐들어오는 수를 많이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젖바둑에서나 하급자를 상대할 때는 이 수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응수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치기에 대해서 한번 응수를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수에서 빨리 내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밑을 붙인다든지 위를 붙인다든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 거의 쓰이지 않는 수단이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이 낫죠. 그러면 이 수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이렇게 입구자로 공격을 가든지 위쪽 입구자로 공격 가든지 이 두 가지는 꼭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우선이냐? 우선 보더라도 이 두 점은 좀 강하고 한 점이 좀 약해 보입니다. 이때 이 입구자 공격을 먼저 할 줄만 알면은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뜨끔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은 일단 봉쇄는 피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탈출을 하려면 보통 밀거나 입구자 두 가지밖에 없는 형태이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보이는 두 점 머리입니다. 여기서 백이 붙여나가는 수는 불문곡지 끊어서 이 돌 때문에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수치더라 늘어두면 더 이상의 백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빈 삼각으로 일단 탈출을 꾀해 보는데, 자, 이때 흑은 여기서 욕심을 내면 또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여기가 두 점 힘이 강하고 약하니까 장문 생각이 우선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속입니다. 물론 백도 탈출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아주 쉬운 맥점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이 자리를 먼저 두는 것이 수순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선수니까 늘고 나서 그러니까 두 점의 힘은 한 칸. 이거는 바로 끊기는 형태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수순을 미리 결정을 해주고 나면은 묘미가 떨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역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두는 것이 형태가 정리가 되고 갈라가게 되면은 뚫고 나가서요. 이제부터는 외길 막아야 되겠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장면에 여길 찔러준 것밖에 안 되니까요. 끊더라도 단수로 몰아서, 자, 이거 다 선수가 되는 거죠. 이 형태는
이 돌은 끊었지만 다음에 끊게 되면은 오히려 이을 때 축으로 봉쇄했던 돌이 오히려 잡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문으로는 오히려 욕심이 돼서 돌을 공격을 그르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아주 유명한 요령이 나오는 겁니다. 공격의 요령. 직접적인 공격에서 성과가 없을 때는 이제 기대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성동격서의 전법 뭐 등등 도나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수들이 많이 쓰이는 거. 그러나 내가 제대로 된 틀을 알면 나도 똑같이 고수의 횡마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격이 안 되면 잡고 싶은 반대쪽에 있는 돌을 이렇게 기대서 붙여 공격을 가는 겁니다. 백이 이거 도망가면 흑은 이미 이 호구 자체로 해서 귀에서 대가를 얻었습니다. 변이 깨진 것보다 귀에서 얻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이렇게 맥 빠지게 두려고 이런 데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저 치면은 해달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여기 귀도 들어와도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다 해줘도 다음에 탈출을 하러 갈 때 또 한 가지 유명한 요령이 있습니다. 직접 막아가기가 조금은 흑도 약점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선수가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자니 이런 약점이 있으면 중앙 탈출은 어렵더라도 이런 변 쪽을 붙여서 여러 가지 뒷수를 또 노려볼 수가 있는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해왔는데요. 이때 또 한 번 둘 수 있는 것이 여기를 끊어서 활용을 해봅니다. 이거는 공비해서 잡을 수는 있죠. 3선의 돌은 이렇게 2점 키워주기는 아주 중요한 거고요. 자, 2점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용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는 한 번 더, 이거는 단수 한 번으로서 더 이상의 이용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을 끊습니다. 단수니까 나갈 수밖에 없고 단수니까 나갈 수밖에. 여기는 두 번을 흑은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든지 선수되는 곳은 미리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돌이 선수라면 다음엔 이렇게 막아서 약점을 만들질 않죠. 늘어둡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선수니까 생략을 하고 늘어두는 것이 더 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중앙이 강해질 때는 오히려 이렇게 돌려치는 수단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틀을 만들어주는 건 또 틀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200이 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또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우에는 뭐 마음 놓고 이쪽을 막아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형태가 그냥 막혀서 약점이 있는 형태라면은 이게 선수라면은 미리 교환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젖혀두는 수단 자체도 이걸 치자니 이때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죠. 단수니까 이을 때 이어서 오히려 이 돌이 살아가질 못하고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이 교환을 미리 안 두고 두기 때문에 단수 치고 싶어도 다음에 잡을 수가 없죠. 중앙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약점이 없는 상태, 이런 끊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붙이고 젖혀도 돌이 와도 마음껏 이쪽을 해서 이수가 선수가 안 되죠. 오히려 흑은 때려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있자니 이 형태는 이어만 둬도 변이 깨져도 그렇지만 이 자체가 크고요. 크게 보태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변에서 백이 약할 수밖에 없는, 흑이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백의 탈출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못 살면 워낙 큰 손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탈출 방법으로서 결국은 이 빈 삼각으로는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구자를 이렇게 나왔을 때 역시 이것도 직접 봉쇄가 안 되고 있죠. 같은 요령입니다. 이 형태는 하여튼 탈출을 꾀하고 있을 때는 이쪽 붙이는 수, 이 수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다 받아주고도 충분히 중앙 백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선수하고 이런 대로 탈출은 가능해지지만 역시 이 끊음수 자체가 두 번째 아주 좋은 요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수도 항상 2번 나갈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끼워서 충분히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할 때는 이거는 끊는 수가 항상 선수가 되겠죠. 때려내면은 이거 먹다가 중앙 막히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다 해왔을 때는 단수 하나 이용해 놓고 끊어서 두면은 이 빵 따내면 오히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되는 형태이죠. 그렇다고 이쪽으로 끼웠을 때 일로 단수한다면 역시 이것도 이 수는 항상 선수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단수해서 놓을 때 이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빵 따냄이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늘어서 역시 끊어온다면 단수를 쳐서 A와 B가 맞보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형태는 이 입구자, 이 공격한 수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초반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실전 사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자주 나오는 형태의 사활인데요. 자, 그동안에 봤을 때는 귀의 이 3-3 사활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형태는 이 돌이 튼튼하면은 흙은 양보를 해서 이 변을 크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꼭 여기만 쳐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변으로 쳐들어가는 한 가지 또 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흙은 뭐 이웃는 방법이 있겠고, 뭐 귀를 막을 수도 있고, 변을 막을 수도 있고, 세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들여다봤을 때 있는 것은 기본 틀입니다. 이때 백도 안으로 가느냐, 밖으로 가느냐, 이 판단이죠. 변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흙이 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변을 막아오는 형태는 가장 쉬운 형태로 이용수를 자꾸 두다 보면은 폭이 넓어지죠. 이 형태는 밀어서 2점, 3점 머리 급소를 맞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달리는 수순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급소의 형태이지만 도소 자꾸 2단 젖히기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늘어두고 결국은 귀를 막더라도 사는 모양은 간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선수 이용 마치고 나서 힘이 강하고 약하고 삶의 호구를 잘해둔다면은 A, B가 맛보기로 간단하게 살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있고, 자, 변을 나왔을 때 이렇게 막장이 너무 간단히 살아버린 듯 싶습니다. 그러면 귀를 막아 버텨온다면은 하여튼 이런 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형태는 쉽게 틀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느는 것보다 벌리는 게 폭이 더 넓죠. 자, 이제 강하게 봉쇄를 해온다 그러면 이 모양은 여러분이 잘 많이 보아왔을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찔러서 약점을 만들고 이미 호구급서 맞은 돌은 여기까지 붙인다는 거. 이렇게 입구자나 뭐 이런 수 이상한 수를 둬서 스스로 집을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붙여두는 이 행마법, 찔러놓고 붙이는 행마만 기억하면 집을 넓히는데 아주 유용한 수순이 되는 겁니다. 안쪽 젖힐 수는 없죠. 이거는 당연히 양단수와 잡히는 수가 있으니까요. 밖으로 젖힐 때 늘어둔다면 다음은 젖혀나갔을 때 약점,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은 이 자리를 지켜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사활에서는 사활에는 호구를 잘 만들어두면은 확실하게 형태가 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에 들어가서도 굳이 흙이 흙 모양을 깨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이 잘 살아있고 하는 형태라면은 흙이 양보를 못하게 변의 사활을 이용하는 이 들여다보기를 이용하는 수순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흙이 현재까지는 가장 쉽게 이어서 이제 살아줬기 때문에 틀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귀 쪽이나 변 쪽으로 막아오는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수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그냥 막는다 하는 형태, 이런 형태라면은 막상 아까 이렇게 뒀을 때 이으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우에는 오히려 위를 눌러서 한 점 죽이더라도 이걸 더 크게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형태에서는 직접 움직이기 말고 폭을 이쪽을 정리를 해서
한 점을 잡으면 그 돌을 버리고 이렇게 중앙으로 탈출하는 이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의 이수는 분명히 쓸 수 있는 응수로서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 직접 살든지 버리든지 하는 판단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응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전사활까지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